하고. 엄마! 어머님! 시끄러워. 이 노인네는 밥이나 먹지 왜 자꾸 참견이야? 너,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착하다, 순하다, 성품이 온화하다고 말합니다. 어딜 가나 고운 말만 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흔히 말하는 착한 여자의 표본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겉모습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고요한 물 밑에 어떤 소용돌이가 숨어 있었는지. 싸움판의 전설, 조직 3세력을 하나로 조용히 만든 여자는 아니고요. 동네에서 싸움 꽤나 하기로 알려진 무서운 누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합기도, 복싱을 고무줄놀이 하듯 즐겨하던 유단자입니다. 거기에 길거리 싸움의 경험까지 더해지니까 동네에서는 저를 이길 사람이 없었죠. 물론 남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골목길에서 동네 불량배 3명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돈을 뜯어내는 걸 봤습니다. 제 몸만한 덩치들이 어린 학생 하나를 잡고 희롱하는 꼴을 보자 제 안에 무언가가 또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놈은 안면을, 두 번째 놈은 명치를, 세 번째 놈은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야말로 스피드와 파워의 완벽한 조화랄까요?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다가 내 눈에 띄면 평생 밥 숟가락도 못 들게 만들어 줄라니까. 당장 꺼져. 그날 이후 동네 불량배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제 이름 정연은 미친 전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덤비던 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님뿐이었고 그래서인지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였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면서 제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아, 나는 네가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여자애들처럼 곱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좋은 남편 만나서 따뜻한 가정 꾸려서 살아줬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평범하고 착하게 살자. 그렇게 저는 미친 전연의 삶을 접고 진짜 착한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엄마가 참한 사람이라며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남자 박종수. 멀끔한 외모의 구급 공무원. 삼촌 친구의 조카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저 착하다는 말만 믿고 소개를 받았죠. 정연 씨, 저는 평생 정연 씨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잘하겠고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드디어 나에게도 행복한 삶이 오는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와 결혼하면 엄마와 돌아가신 아빠가 바라시는 대로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게 곧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물건을 잘못 골랐습니다.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습니다. 연애 초에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세상 다정하고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바른 남자였습니다.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말투도 나긋나긋.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물보다 더 마시는 사람이었고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기어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늦게 들어왔으면 그냥 조용히 잠이나 자면 좋으련만 꼭 저를 깨워서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야, 자냐?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집에서 노는 년은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고 세상 참 공평하다 공평해. 새벽 3시에 기어들어온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열받기는 했지만 그래 지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지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욕설에도 조용히 참자 남편은 저를 점점 더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폭력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술, 여자, 도박, 폭력. 삼박자가 아니라 사박자 완성형 인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술만 마셨다 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게 정해진 루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팔을 꽉 잡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엔 벽을 쳤고 결국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느 날은 술도 안 처먹었는데 밥 먹다 갑자기 식탁을 뒤엎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찌개가 짜셨답니다. 그의 주먹은 제 몸 곳곳에 시퍼런 멍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화를 삭힐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서워서 쫄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승질 같아서는 싹 다 때려부시고 확 이혼해버리고 싶었지만 내가 이혼을 한다면 아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싶어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이 된 걸 알았습니다. 아마도 신혼여행 때 생긴 것 같습니다. 남편의 본색을 안 뒤로는 정내미가 뚝 떨어져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남편에게는 큰 불만이었겠죠. 그 새끼, 아니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냐? 몸땡이 봐라.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날씬하던데 허구한 날 집에서 먹을 것만 축내고 있으니 저렇게 살이 디룩디룩 찌지. 개소리는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딸 지유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인간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후조리 할 때는 또 잘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집어릇 개못 준다고 본성은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애기 좀 조용히 안 시킬래? 나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달래고. 에이 짜증나. 그럼 아기가 울지. 안 울면 그게 아기입니까? 하지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항상 제 걱정뿐이신 엄마와 세상에 내가 전부인 아기를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고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수많은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도박 사이트의 접속 기록들. 그럼 그렇지. 꼴값을 떠는구만. 딱히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걸 따지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서 여자를 만나 떡을 치든 살림을 차리든 도박으로 집을 날려먹든 말든 저하고 아이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에이, 걸렸습니다. 너 내 핸드폰도 염탐하냐? 뭐라도 캐냈어?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 일에 간섭을 하려고 해? 먹여 살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걸 확! 다행히 오늘은 안 맞았습니다. 지도 캥기는 게 있는지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의 폭언에 주먹을 꽉 쥐었다 다시 스르륵 풀면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세 글자를 되뇌었습니다. 평정심. 또 참았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엄마가 속상할까봐, 딸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랄까봐 나만 참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꼭 참고 살아냈습니다. 정연아, 잘 지내고 있지? 박서방은 별일 없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연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 애기 태어나니까 더 잘해줘. 엄마는 별일 없지? 그렇게 늘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모든 고통과 아픔은 숨긴 채 그저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푸석푸석해진 얼굴은 생기를 잃었고 눈에는 지친 기색만 가득했죠. 남편이 남긴 멍자국을 감추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나이 드니까 멍도 잘생기네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참는 법만 늘어난 제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술 먹고 새벽에 술집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일. 술집에서 싸우고 얻어터져서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주무시고 온 일. 유부녀랑 놀다가 그쪽 남편한테 걸려서 뒷덜미 잡혀 집으로 끌려온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입 아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제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생신날. 평생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엄마를 위해 저는 친정으로 가서 정성스러운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어쩌면 아픈 엄마의 마지막 생신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따금 새어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울에서 온 언니네, 광주에서 온 오빠네 식구들까지 온 가족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적이는 분위기에 엄마 얼굴에는 한바구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박서방은 못 온대? 주방으로 들어온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 일이 많나 봐.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얼굴이라도 비추지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번에는 우리끼리 먹자. 그렇게 말하며 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모이고 화기애애한 집 분위기에 너무 좋았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갑자기 기분이 잡쳐버렸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왔는가? 바쁘다면서?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장모님 생신인데 막내 사위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왜? 남편은 가식이 철철 넘치는 말투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매일 술에 꼴은 주정뱅이의 남편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보통 사람같이 멀쩡한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먼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약간은 고마운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온 딸을 내심 걱정하고 있으신 것 같았는데 사위가 오니까 안심이 된 듯 더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알록달록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모두 함께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고맙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5년은 더 살겠다. 무슨 말이야. 50년은 더 살아야지.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자자자, 우리 이렇게 좋은 날 건배 한번 할까요? 아, 박서방은 술 안 마시지? 그럼 콜라라도 따라서 건배만 하자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도 한 잔씩 마셔야 하는데 말이야? 아쉽구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 오늘 같은 날 저도 한잔 해야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생신 아닙니까? 그래? 내가 한 잔 따라줘야겠구만. 엄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이야, 박서방 주량이 꽤 되네. 오빠가 농담조로 말하자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려, 형님? 이 정도야. 그때부터 남편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그 모습이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술이 점점 올라가더니 그의 눈빛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이 취하면 나오는 그 특유의 꼴보기 싫은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해져서 그의 팔을 잡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적당히 마셔.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술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들은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박서방, 괜찮은 거야? 천천히 마셔, 이 사람아. 취하겠네. 아이고, 형님,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요. 건배?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면서 눈빛이 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남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쯤은 꼬인 혀로 남편이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세요? 우리 딸이 게을러? 아이고, 모르셨구나. 말도 마세요. 엄청 게을러요. 집안은 개판에 애도 못 봐. 밥도 못 해. 제가 아주 곤욕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저의 험담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만해. 저는 남편의 무릎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왜?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형님, 처형도 그래요. 처형도 막 이래? 같은 뱃속에서 나왔으면 똑같겠네? 형님도 이 집 여자랑 같이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거리며 빈잔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제가 제지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취기가 올라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나 지금 장모님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남편은 식탁을 2번 탁탁 치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 아니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여자가 이렇게나 둔하고 곰탱이 마냥 애교도 없고 이건 뭐 나무막대기랑 사는 것 같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박서방, 좀 취한 것 같아.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이런 얘기는. 처형은 빠지시고요.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출가회인이지 어디서 이 집 귀한 사위한테 이래라 저래랍니까? 야, 너 말해봐. 네가 여자냐? 네가 여자냐고? 어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박서방, 그만하고 일어나게. 오빠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이빨을 꽉 물고 말했습니다. 뭐요? 가라고요? 이 새끼가 형님 해주니까 나를 완전 우습게 보네? 이거 아주 족같은 집구석이구만. 그만해. 빨리 일어나. 집에 가자. 제가 남편의 팔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남편은 제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상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놀란 엄마가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박서방, 왜 일어나? 이러지 말게. 어머니의 손이 남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비명과 함께 퍽 하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고! 엄마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어머님! 언니와 새언니는 곧장 엄마 곁으로 달려가 엄마를 살폈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는 오빠는 형부의 만류에 간신히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이 노인네는 밥이나 먹지 왜 자꾸 참견이야?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닥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마침내 한계점을 넘어선 것처럼 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기 시작했고 눈빛은 핏빛처럼 섬뜩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우리 가족을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술병을 밟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남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술병 조각들이 발에 밟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 난생 처음 듣는 나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처음 보는 칼바람 같은 눈빛을 본 그놈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살짝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너 오늘 진짜 죽으려고 왔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죽여버린다. 저는 곧바로 왼손으로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뺨을 3대 연속으로 후려쳤습니다. 반항할 겨를도 없이 뺨 3대를 연타로 맞자
놀래버린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무릎을 꿇렸습니다. 냄비에 담겨있던 해물탕을 그대로 남편 얼굴에 부어버리고 비워진 냄비로 머리를 2번 내리치고 던졌습니다. 남편은 저항하려 했지만 술 때문인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해물탕 국물인가 피인가 모를 빨간 액체로 범벅이 되어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상위에 놓인 빈 소주병으로 손을 뻗는 순간 형부가 달려들어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제, 안 돼. 그만해.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형부 혼자서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가족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습니다. 제가 죽도록 보여주기 싫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평생을. 하지만 오늘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하찮은 노무 새끼가 우리 엄마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망나니 같은 놈이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에는 폭력. 개새끼는 몽둥이. 오늘 이 자식을 죽여버릴 겁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는 이미 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고 소심한 반격은 제게 닿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나의 남편도 한 가정의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발밑에 있는 비참한 벌레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짐, 그리고 이제는 버려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엄마 곁에 있던 가족들까지 모두 저에게 달려와 필사적으로 말렸고 그 틈을 이용해 남편은 허겁지겁 화장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거기 안 서? 화장실로 쫓아가려는 저를 언니가 애원하며 말렸습니다. 그만해, 정연아. 제발 그만해. 고개를 돌려 눈물 맺힌 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결국 다시 이성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제 팔다리를 붙잡고 있던 여러 개의 손들이 털썩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둘러보니 거실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깨진 소주병, 바닥에 흥건한 해물탕, 나뒹구는 찌그러진 냄비. 저 자식은 바닥에 오줌까지 지렸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괜찮아? 엄마는 놀라신 것 같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누군가 신고했나 봅니다. 당연합니다.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을 테니까요. 문을 열어주니 경찰관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신고가 접수돼서 왔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경찰관은 난리가 난 집안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치셨나요? 아니요. 안 다쳤습니다. 그럼 다치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남편의 몰골을 본 경찰관은 더 크게 놀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술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린 남편은 온몸에 해물탕을 뒤집어 쓴 채 절뚝거리며 경찰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이분을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저요. 경찰관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아마 믿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처럼 작고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저 덩치 큰 남자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신고는 가정폭력으로 접수됐는데 맞아요. 가정폭력이에요. 경찰관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동안 맞고 사셨다고요? 네. 신고는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요. 그럼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엄마를 밀친 죄, 그 죄만큼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를 밀쳐서 많이 화가 나셨군요.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경찰은 혼자서 남편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질문을 하면서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서를 쓰는 동안 남편도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데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저희가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경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본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의 대답에 경찰은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엄마를 밀친 죄로 존속폭행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도 아주 속 시원하게 마침표를 찍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연락은 물론 내 눈에 한 번이라도 띄는 날이 너 죽는 날이라고 아주 단단히 일러두었으니까요. 말귀를 착착 잘 알아들으니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혼 조건도 토달지 않고 순순하게 다 들어주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착하게 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멍청하게 그 난리를 피우다 뒤지게 얻어터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혼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도 모시고 왔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집, 더 이상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6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우리 엄마도 매일같이 손주 재롱 보며 웃음꽃을 피우며 지내신 덕분인지 벌써 1년이 훌쩍 넘도록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옆에서 정성껏 보살피며 행복한 추억만 만들어 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연 씨는 말도 조곤조곤하고 참 착해. 그들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착한 게 아니라 지금은 찾는 중이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집이라는 가장 따뜻해야 할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휘두르는 그 주먹은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심어놓은 상처들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폭력,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어도 그날의 공포와 수치는 평생 남습니다. 당신이 힘이라고 믿는 그 주먹,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도망입니다. 이제라도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평생 그 잘못을 갚으면서 사십시오. 그게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길입니다. 저는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언제든지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 전설에 미친 전연이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그냥 가시려고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저는 신이 나서 더욱 유쾌상쾌 통쾌한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